자, 특수요양보호기술 치매요양보호 25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1000명이 되면 얼마 수입 창출되는지 공개한다고 했죠? 자,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자, 이 사례 문제. 자, 82세 한씨 할머니는 자신의 물건을 장롱과 트렁크로 번갈아가며 바꿔 놓아 두었다. 트렁크로 옮긴 후 장롱에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내 물건이 없다. 도둑 맞았다. 도둑망상이죠? 라며 같은 방의 김씨 할머니를 가리키며 도둑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 도둑망상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을 묻는 문제죠. 1번. 다른 대상자에게 물건을 가져가는지 확인한다. 보세요.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찾아준다. 함께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도둑을 잡겠다고 방에 있기를 고집하면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낸다. 강제는 안 됩니다. 그 물건은 애초에 없었다고 설득한다. 자, 이렇게 무시하는, 아니 무시가 아니죠.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했죠. 장롱과 트렁크를 열어 대상자와 함께 찾아본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일단 욕구를 해결해줘야 되죠. 그분을 일단 믿어드리는 겁니다. 도둑 맞으셨어요?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찾아보고도 없는데요. 같이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찾았다. 여기 있었네요. 하면서 어디서 발견됐는지 충분히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이건 안 봐도 딱 정답인데요. 그래도 확인해봐야겠죠? 아까 답안지가 어디더라? 25번 5번 정답입니다. 똑똑하죠? 장롱과 트렁크를 열어 대상자와 함께 찾아본다. 자, 확인시켜 드릴까요? 해설지.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이나 행동, 치매 대상자가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이나 행동, 치매 대상자가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 다른 대상자에게 물건을 가져간지 확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발견하고 대상자에게 건네주는 것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도둑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므로 대상자가 발견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5번에 보면 대상자와 함께 찾아본다가 정답이란 겁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돕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양보호사가 찾아주면 요양보호사를 도둑으로 생각한다. 꼭 기억하세요. 3번. 도둑망상으로 치매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입니다. 4번.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자, 이게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자, 밑에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더 적혀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도둑망상으로 치매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망상이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자, 확인하셨죠? 자, 26번.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벗으면서 어떻게 보면 변태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치매 대상자는 그럴 수 있다.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하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막 바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해 대상자가 바지를 벗으면서 성적 행동을 할 때, 특히 성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불쾌감을 표시하여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자,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죠? 알면 안 하겠죠? 행동을 그만둘 때까지 다른 방에 격리한다. 이런 강압적인 행동 안 좋다고 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치매 대상자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더 벗으려고 하겠죠? 딱이 틀렸습니다. 딱 붙는 옷 틀렸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되는 행동이죠? 치매 대상자를 막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아무렇지 않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것도 안 봐도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을 해야겠죠? 26번, 5번 딩동댕 해설집 확인도 시켜드리겠습니다.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자, 대상자를 억압하거나 격리하지 않고 모든 신체적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한다. 입고 있는 의복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옷을 벗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편한 옷은 피해라. 자,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준다. 이렇게 옷을 벗으려고 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서 어떤 이유로는 의복으로 인한 불편함, 옷이 불편해서 벗는 경우가 있고요.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도 옷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기처럼.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죠? 단순하니까 아기처럼 그러면 이거 안 줄 거야 이렇게.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하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치매 대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변태다,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막 욕을 하거나 어떤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치매 대상자도 역으로 더 당황해 하면서 막 흥분할 수도 있고 이상한 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하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입니다.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번. 자,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의 증상을 겪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 치매 대상자 이 문제를 보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치매 대상자는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몸을 사용하는 신체적인 그 증상도 불편한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을 잘해야겠죠. 최씨 할머니는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배회를 하는 거죠. 낮에 잠을 자는 수면 리듬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낮에 잠을 자는 수면 양상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자, 밤에는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낮에는 잠을 자고 이상하죠? 그럼 낮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밤에 잘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1번, 콩고르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언제요? 낮에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록 했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잘 수 있도록 합니다.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이건 맞습니다. 자, 1번은 답이라고 하기 그런 게 낮이라는 표시를 좀 해야 더 맞는 답이기 때문에 1번은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낮에 잠을 자지 않게 하고 저녁에 잠을 자게 유도하는 겁니다. 3번, 공복감을 피하기 위해 취침 전에 간식과 커피를 준다. 이건 앞전 문제에 나왔죠. 간식을 주면 포만감은 잠을 못 자게 하고요. 커피를 주면 각성 때문에 잠을 더 못 자겠죠.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방에 불을 켜고 음악을 틀어준다. 불을 켜야 합니다. 체력 유지를 위해 하루 일과 안에 낮잠 시간을 포함시킨다. 낮잠 시간을 늘리면 잠을 못 잡니다. 안 됩니다. 답은 2번. 맞을까요? 27번에 2번. 김똑똑이. 27번 해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다. 1번이. 그죠? 1번은 이 수면 장애보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낮에 이런 거 하면 좋죠. 제 설명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는다. 제 설명이 맞죠? 4번,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그죠? 그러면 소음을 없애야 되니까 음악을 틀어주는 거 안 되고.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는다. 아닌데?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그죠? 적정 실내 온도. 아까 앞전 문제에 나왔습니다. 체력 유지를 위해서 이 부분,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진다. 그래서 하루 일과의 낮잠 시간 안 된다. 답은 2번.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맞습니다. 자, 28번 가기 전에 저 혼자 목 운동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래로 90도로 내려다봐서 목이 좀 아프네요. 자, 요양보호사 업무할 때도 요양보호사는 스스로의 몸을 위해서라도 자기 그 운동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28번. 다음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최씨 할머니가 등장했네요. 최씨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다른 대상자를 때리고 욕설을 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밖에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억제대를 사용하여 방해 격리한다. 아니, 억제대 이거는 거의 답이 아니에요. 치매 대상자가 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따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이거 주의하기는 필수입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행동을 멈추도록 경고한다. 단호하게 하면 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답은 3번. 주의하기.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믿으십시오. 제가 정답입니다. 28번에 3번. 해설진 확인해 드릴게요. 28번. 불필요한 신체 구속은 피한다. 그죠? 억제대가 불필요한 신체 구속입니다. 안 됩니다.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한다. 자, 폭력적인 행동을 따르면 치매 대상자가 자기는 그렇게 폭력적인 줄은 몰랐지만 상대 행동은 또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4번.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아이고, 조금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아이고, 그러셨겠어요. 그러실만 하겠네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행동이 진전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질문 같은 걸 해서 다시 그게 막 생각이 나서 우라가 치미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꼭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자꾸 기분이 나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상상하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건 좋지 않죠? 자, 28번의 답은 3번입니다. 29번. 다음의 치매 대상자를 돕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행동. 이게 핵심입니다. 우선. 몇 개가 맞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할 수 있다. 초조감과 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낙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에 혼자 머물기는 혼자는 안 됩니다. 고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한번 살펴봅시다. 가족과 다가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과? 갑자기? 가족과? 이건 조금 더 뒤죠. 콩 고르기 등의 단순한 작업을 주어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건 즉각적으로 약간 대응할 수 있죠.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자, 신체적 욕구라는 말이 나왔죠. 침해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친구, 짖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할 수 있다. 배고프면 음식을 제공하고, 대소변을 싼 친구가 있으면 갈아주고, 바로 춥거나 더운 방에 있으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거나 취해주면 되고,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할 때는 이건 좀 더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이런 신체적인 욕구, 찝찝하거나 배고프거나 덥거나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죠. 저는 깔끔하게 5번 맞겠죠? 29번에 5번입니다. 네, 5번 정답. 29번 문제 확인해 드릴게요. 침해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대응하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0번. 자,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최씨 할머니는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와 방을 서성이다 문을 덜거덕거리거나 바닥을 뒹굴고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등의 행동을 한다. 저녁에만 되면 석양 증후군 중에 하나이겠죠? 석양이 질무렵 증후군 맞겠죠? 돌발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시킨다. 밖으로 데려가는 거 이거 나쁘지 않긴 한데요. 저녁이라서 어떨까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일단 혼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낮잠을 못 자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낮잠을 많이 잔다는 단서도 없습니다. 또 낮잠을 충분하게 자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완전 안 되죠. 밤에 더 잠을 안 자고 난리겠죠. 아닙니다. 못 자게. 조명을 어둡게 하고 아주 뭔가 이건 흥분된 상태니까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밝게 하고 음악을 틀어. 아닙니다. 소음을 줄여라고 했죠. 그래야 마음의 안정이 생긴다고 했죠.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체적 제한을 간다. 제한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약간 이거 되는데 라고 했던 이게 답일 수밖에 없겠죠. 자, 산책을 시킨다. 분위기 주의 환기도 시키고 산책을 시킵니다. 일단 해설지에 더 정확한 답이 있을 테니 답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30번에 1번 딩동댕. 30번은 해설을 봐야 정확히 알겠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1번에 보면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나도 가고 대상자도 같이 간다. 그죠? 함께가 산책을 한다. 괜찮은 방법이죠?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한다. 그죠? 낮잠을 충분하게 자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텔레비전을 켜놓는 게 좋다고 하네요. 신체적 제한은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화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는다. 그죠? 이건 안 된다 했죠? 자, 정답은 1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함께 산책시킨다. 함께 한다. 좋은 방법으로.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5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조금 질린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는 목이 아파서 또 갈등이 생기네요. 하지만 힘내서 계속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이따 봅시다.